안녕하세요. 썬댕 캠퍼입니다. 2025 고카프 송도 컨벤시에서 진행된 고카프 인천 퍼스트 시즌1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만큼 굉장히 볼거리가 다채로웠던 2025년 첫 번째 캠핑 박람회였고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캠핑 브랜드는 어디까지나 지극히 저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선정한 캠핑 부스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는 포레니아입니다. 압도적인 크기의 포름 에어텐트 포레니아 매그노스 에어텐트, 이미 고가파 행세가 오픈하기 이전부터 많은 캠퍼분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초대형 포름 에어텐트입니다. 올인원 에어빔을 적용했고요. 실내 공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징이죠. 그래서 방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캠핑장의 환경, 사이트의 환경, 그리고 장박이나 혹은 뭐 가족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성 캠핑을 할 때 이 룸 크기를 조절을 해서 그 해당 캠핑의 그 컨셉과 그 다음에 주제에 맞게끔 변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박 텐트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그러한 대안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레니아 매그노스 에어 텐트는 크기도 컸지만 실용적이고 기능적이면서도 다양한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브랜드는 도쿄크래프트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국내에 안착한 일본 캠핑 브랜드죠. 워낙 유니크한 디자인과 그 다음에 기능성으로 캠퍼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트레이드 마크였던 코드 유닛 IGT 테이블 대신에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테이블인 MFT, 일명 멀티프라임 테이블을 선보이면서 이번 고가포에서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도쿄크래프트의 신제품 멀티프레임 테이블 MFT라고 불리는 이 테이블은, 다만 아쉽게도 현장에서 바로 구매해서 집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 예약으로만 주문을 받았고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배송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컸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행거 선반, 그 다음에 상판 2개, 그리고 전용 파우치에서 가격은 16만 9천 원이었고요. 무게가 4.1kg에 불과해서 매우 가볍고 접었을 때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납성이 매우 좋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행거 선반의 폭 조절이 가능해서 상판의 가로 세로 크기에 맞춰서 롱과 그 다음에 일반 크기에 맞춰서 대응이 가능한 변형식 테이블이라는 점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플랫 버너를 가로 세로로 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텐트라든가 캠핑장 사이트의 그 상황에 따라서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도 높낮이가 조절이 된다는 부분. 그래서 50, 48, 52cm 3단계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져간 테이블, 그 다음에 의자에 맞춰서 그렇게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캠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2인 이런 캠퍼분들이 미니멀하게 캠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대안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노우피크 플랫 버너를 가로 세로 방향으로 거치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니멀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이 가변형 멀티 테이블의 어떤 즐거움을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실제로 미니멀 캠핑 솔캠 하시는 분들로 보이는 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예약하시는 걸 봤는데 빨리 받아볼 수 없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 제품 준비할 때 현장 판매도 되게끔 준비해 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컸습니다. 세 번째 방문한 부스는 국내 에어 텐트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쿠디였습니다. 쿠디의 신상 에어 텐트 소식을 좀 주변 캠퍼분들한테 들어서 실물을 보고 싶어서 쿠디 부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타프를 에어 텐트와 지퍼로 연결한다는 굉장히 재기발랄하면서도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품화한 베스토나와 하베나 에어 텐트였습니다. 일단 에어 텐트는
전형적인 사각 혹은 원형, 그 다음에 돔 형태가 아니어서 좀 유니크했고요. 다만 텐풍이 좀 아쉬웠던 게 이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캠핑장이 아닌 이러한 그 전시회장이어서 피칭을 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텐션이 많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텐풍이 예쁘게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에 좀 구매할 생각도 있었는데 이 텐풍을 보니까 좀 주저하게 돼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에어 텐트에서 타프를 연결했을 때 이 장력을 어느 정도로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캠핑장에서 제대로 피칭된 걸 보기 전까지는 좀 저는 선택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신형 텐트보다는 이 오로라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쿠디 오로라가 정말 예쁜 그 돔 쉘터더라고요. 그래서 에어 텐트로 이 정도로 그 예쁘게 피칭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는 침실 공간, 하나는 리빙 공간으로 사용을 한다면 커넥터도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쉽다면 190만 원대라는 가격, 이 높은 가격대만 빼면 저는 이 쿠디의 오로라를 다음 에어 텐트로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캠핑장에서 피칭된 걸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그 화로대를 도킹해서 사용한다는 정말 기상천외한 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스타에서만 보다가 실물을 봤는데, 뭐 예를 들어 정캠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단히 인원들이 모여서 하는 캠핑에서라면은 꽤나 아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로대 하나를 놓고 막 20명이 둘러 앉아 있다면 뭐 그거는 좀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겠죠. 계단 가격은 18만 9천 원 현장 할인된 가격이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에어 매트라든가 에어 텐트를 사용하면서 쿠디 에어 펌프의 성능이 정말 좋다는 걸 캠핑장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수리탄형의 그 에어 펌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압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은 쿠디 에어 펌프도 아주 만족스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카즈미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카즈미는 뭐 크게 새로울 게 없었어요. 카즈미는 기존의 원 테이블, 아이스 테이블하고 뭐 확장 유닛을 중심으로 부스를 꾸몄고요. 그 다음에 뭐 어페럴 제품들 나와 있었는데 뭐 핵싸움 쉘터 요거 하나 정도는 좀 볼만했습니다. 가격도 뭐 60만 원대로 합리적인 가격이었고요. 무엇보다 개방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TPU 하나 기본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측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경량 침대를 놓고 이렇게 좌우측으로 개방성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은 굉장히 괜찮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벤틸레이션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색감은 카즈미가 전형적으로 하는 이런 어두운 컬러였지만 이런 부분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스커트가 이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시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은 패키지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유심히 살펴본 텐트는 서밋 아크 텐트였습니다. 터널형 구조의 리빙쉘 서밋 아크 텐트라고 했는데요. 앞부분 저 길게 난 부분에 그 TPU 창을 현장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기본 제공하는 부분도 좋았고요. 역시나 개방감은 좋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 천장 부분에 개방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이너 텐트, 넓은 이너 텐트와 넓은 리빙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리빙쉘 텐트를 구입하기란 뭐 쉽지 않은 선택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보면 꽤 괜찮은 텐트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뭐 카즈미에서 만든 텐트이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가 뭐 내수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품질 보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빙실 텐트를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카즈미의 서밋 아크 텐트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쁘지 않은 디자인과 그 다음에 가격대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러한 리빙쉘 텐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람을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있는 부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록이었는데요. 빌록의 옥타 테이블, 이너 테이블 포함해서 현장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때 13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그 브랜드의 어떤 테이블하고 완전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저희는 대체적으로 이런 제품들 봤을 때 마감이 좀 좋지 않아서 주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감도 괜찮았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게 구입을 하게 된 이유가, 이 보시는 상판 테이블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칭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기존에 그 저희가 쓰고 있는 IG 테이블에 쓰고 있는 상판과 그다음에 화로대 플랫 버너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리가 높낮이 조절이 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가격 대비 실용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전 예약 구매를 했고요. 뭐 사장님 말씀으로는 4월경에 배송이 된다고 하는데,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런 캠핑 박람회에서 사전 구매한 제품들이 그 기한 내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마음은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오면은 봄 캠핑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록의 옥타 테이블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현장 구입을 했습니다. 빌록의 이 IH 테이블도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래서 연결해서 확장해서 사용할까 했는데 컬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블랙 컬러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가격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존의 다른 IGT에서 사용하던 플랫 버너, 그다음에 상판, 뭐 대부분의 이러한 호환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고요. 하프유닛 거는 것도 그대로 스노피크 거 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았지만 저희는 이미 그 스노피크 IH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러한 비슷한 스타일이 한번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옥타 테이블만 구매를 했습니다. 뭐 스노피크 지카로 테이블의 가격대, 그다음에 프레임 가격만 보는 게 아니죠. 다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추가 액세서리 가격대를 고려한다면 정말 좋은 가격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품이 오진 않았지만 4월에 배송되면 첫 피칭 설치해 볼 때 IT 스노피크 IT 프레임하고 CK 프레임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호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해 놓고 멀리서 보면 구분이 안 갈 것 같긴 해요. 일단 저희가 이제 다시 봄이 됐으니까 야외 세팅으로 가고, 야외 세팅을 하면 아무래도 숯불 요리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숯불 화로대를 거치해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편리함. 왜냐하면 IT 하나 연결해서 쓰니까 너무 테이블에 그 조리 공간이 없어서 이런 부분 고려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너 테이블과 전용 가방 포함해서 13만 9천 원이면 정말 저렴했고요. 특히 전용 파우치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허접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드 케이스형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IGT 액세서리가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IGT의 그 액세서리도 상당히 가격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합리적이라고 할까요? 가성비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그러니까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빌록으로 세팅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줄 서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도 줄 서서 기다렸다 구매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용 가방입니다. 굉장히 가방이 괜찮죠. 일반적으로 순정으로 주는 이런 가방들 치고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만듦, 이음새, 마감 처리도 괜찮았고요. 이게 양산품이 현장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보다 더 좋은 품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제품 배송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기존의 스노우피크 IGT 테이블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액세서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규격, 호환 규격 때문에 아마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IG 테이블에 이렇게 그 사이드 테이블 슬라이딩 방식으로 끼워 넣는 부분은 좀 괜찮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아버 IG 테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그 스노우피크 IG 테이블의 모든 액세서리가 호환이 되는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확장용으로 사용할 때 규격이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 고카프 인천 퍼스트 시즌 송도 컨벤션에서 진행됐던 2월 14일에서 16일 동안 진행됐던 캠핑 박람회, 2025년 첫 번째 캠핑 박람회였죠. 첫 번째 그런 이벤트였기 때문에 좀 볼거리도 많았고 신제품도, 눈길을 끄는 신제품도 있었기 때문에 먼 길을 달려왔지만 뭐 후회 없는 시간이었고요. 실제로 구매도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꽤 많이 구매를 했던 그런 캠핑 박람회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
고카프 두 번째죠. 2025년 코엑스 마곡에서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카프 참여 못 하셨던 분들은 이 두 번째 고카프 서울에서 진행하니까 서울, 경기 북부 이쪽 지역 분들은 한번 또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 고카프 마곡은 좀 더 일찍 방문해서 좀 더 일찍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택캠퍼였고요. 다음 고카프 서울 마곡 코엑스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봄이라고 하지만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게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